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기준 장중 8만 10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세가 전혀 죽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만 2000달러 돌파가 목전 앞에 두고 있는데 완연한 불장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과연 올해 12월 25일 성탄절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 목표 가격 15만 달러 또한 지금의 기세라면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5.73% 상승한 81,60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1.74% 상승한 3,189달러대, 솔라나가 4.12% 상승, BNB가 1.68% 상승, 도지코인이 28% 상승했습니다. XRP가 4.07% 상승한 0.59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8.5%,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3.9%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오늘 오전 비트코인 가격이 8만 1000달러를 장중 돌파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승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전날 7대 경합주 모두 승리, 즉 퍼펙트 승리를 하면서 최종 선거인단을 312명 확보했다라는 기사가 나옴과 동시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7만 6천 달러 부근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7만 9천 달러, 오늘은 8만 1000달러까지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 대선 기간 트럼프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등 미국을 비트코인의 수도로 만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하원도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 크립토 마켓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화당이 대선에서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상하원마저 양원마저 장악을 하게 되면 이 트럼프의 정책을 견제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이 업계는 트럼프의 당선이 가상자산 시장에 폭발적인 상승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향후 4년에서 6년간 디지털 자산 부문이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가상자산 산업을 표적으로 삼는 규제 소송도 감소할 가능성이 농후해진 것이죠. 이 역대급이라고 불리울 만큼의 상승세가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지난 세 번의 미 대선 이후 모두 가상자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퀀트적 관점과 특히나 이번 트럼프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 이 첫 번째 친비트코인적 인사의 대통령 당선, 그리고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으로 주식시장의 자금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린 점 등 하락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모두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3월 전고점이었던 73,800달러 도달 이후에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극심했던 투자자들의 피로감을 충분히 해소시켜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미 공화당 의원에게서 하나의 법안이 발의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연방준비제도의 폐지를 진행하자라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인데요. 이 연준의 기능이 한계에 도달했고 인플레이션 문제를 오히려 악화하는 원인이 바로 연준이다라는 논란으로 제기가 되면서 이 폐지 법안마저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에 최근 가장 신난 인물이죠. 이제 인생 베팅에 성공한 일론 머스크에게서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라고 하는데요. 싱글벙글한 게 여기까지 보이는 듯합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 연방준비은행 해체 요구에 동조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머스크는 유타주의 공화당 상원 의원 마이클 리의 트윗을 공유하면서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마이클 리 의원은 연방준비은행을 해체하고 통화정책에 대한 행정부의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합니다. 리 의원은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차기 대통령 당선자인 이 도널드 트럼프가 사임을 요청하더라도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연준이 통제를 벗어났다. 헌법에 따라 행정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연준은 헌법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사례로 연준을 해체할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라고 아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준이 해체되지는 않더라도 힘이 빠질 경우 정부의 의도대로 통화 정책이 시행되고 화폐 발행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외의 내용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준이 실제로 해체가 된다라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연방준비제도가 진짜로 해체가 될 경우는 이 비트코인의 새로운 강력한 상승 요인으로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연준이 해체된다거나 힘이 약해진다라는 것은 미국 정부가 통화 정책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통화량이 정부의 계획에 따라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더욱 주목받게 될 텐데요. 이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죠. 연준의 힘이 약해지면 이러한 특성이 더욱 부각될 겁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공급이 제한된 디지털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은 가치의 하방 압력을 덜 받으며 이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 오히려 그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으며 장기적인 안전 자산으로 투자자들 사이에 더욱 매력적인 대안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게 되는데요. 또한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와 더불어 미국의 국가 부채 증가 문제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시장에 풀어놓게 된다라면 달러의 가치 하락은 가속화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으로의 자금 이동이 활발해질 겁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플로리다, 와이오밍 주처럼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려는 주들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지며 비트코인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겁니다. 더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발언처럼 비트코인을 국가적 비축 자산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비트코인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채택은 세계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신뢰도를 더 끌어올리면서 기존 금융시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될 텐데요. 이게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을 더 가치 있는 자산으로 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 결론적으로 연준 해체나 약화는 비트코인에게 상당한 상승 압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이게 단순한 금융자산의 변동성 차원을 넘어서 기존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텐데요. 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며 장기적인 관점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준이 실제로 해체가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시위 같은 거죠. 예, 비트코인 가격에 관한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3개월 내에 11만 달러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10만 달러 목표 현실화되나 3개월 내 11만 달러 돌파 가능성이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0일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를 돌파하며 역사를 새로 썼다. 비트코인이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10만 달러 목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트럼프 당선과 연준의 금리 인하 등 정치 경제적 요인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SEC 위원장을 친화적 인사로 크립토 친화적 인사로 이제 바꾸겠다, 교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시장 규제 완화 기대감을 높였다. 금리 인하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펀드 스트레스의 탐 리의 경우는 CNBC 인터뷰를 통해 올해 안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의 연준의 잠재적 준비 자산이 될 수 있고 또한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돈을 풀 것 같은 추가적으로 풀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예,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이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탐리 같은 경우는 이 인터뷰 뒤쪽에서 이제 잘하면 15만 달러도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언급한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FX 프로 시니어 마켓 애널리스트 알렉스 쿠브치케비치의 경우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장 전반을 살펴봤을 때 신고점 경신을 위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2에서 3개월 내에 10만 혹은 11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보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이 드디어 8만 달러를 넘어선 지금 그 의미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상승은 단순히 정치적인 이슈나 단기적인 기대감 때문이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주기적인 사이클을 따라 움직이며 그 흐름은 통화 정책이나 경제 변동성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수단으로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은 예측 가능했던 흐름의 일부이며 불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현재 상승세는 단지 투기적 매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전통 자산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초과 유동성과 인플레이션 위기 속에 매력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공급은 한정적이죠. 반감기를 통해 감소하기에 법정 화폐의 무분별한 발행과 대비해 자산으로서의 독립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서 비트코인의 현재 상승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금과 같은 안정적인 자산으로서의 입지를 넓혀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성공적인 수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타이밍을 읽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은 비트코인 상승기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자체의 강력한 상승이 지속되는 기간과 그 이후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을 따라 상승하는 알트 시즌입니다. 현재는 비트코인 불장이 시작된 초기 단계로 알트코인 시즌이 본격화되기에 아직 이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진정한 상승이 정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비트코인 중심의 전략이 보다 유효할 겁니다. 이 지금의 비트코인 상승은 전례 없는 새로운 고점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매수 시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특히 과거 고점을 돌파한 시점은 역사적으로도 매수의 적기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퀀트적 분석으로 봤을 때 11월부터 4월까지는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시기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자금 흐름이 강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불확실성을 피해 장기적으로 자산을 보호하려는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의 매력을 더욱 부각할 시기입니다. 이 대중적 관심도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 화제의 중심에 서서 누구나 관심을 가질 때가 바로 시장의 정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소수의 투자자들과 금융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에 주목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대중적 관심이 폭발하기 전입니다. 이는 현재가 오히려 최적의 매수 시점임을 시사하게 되는데요. 이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절정에 이르기 전까지는 꾸준히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플랜 B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2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사이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이러한 고점이 실현된다라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의 지위를 넘어 국가적 비축 자산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국가 부채 상환 수단으로 고려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은 비트코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단초가 될 겁니다. 이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투기적으로 접근할 자산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한 번의 불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이클의 일부로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내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불장은 그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시기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역사적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 동참하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XRP의 가격적인 분석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에 도달한다라면 2.2달러까지 충분히 도약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800원 뚫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시 2.2달러까지 도약할 것이다. 1달러 설, 1000달러 설, 100만 원 설 시세 분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 같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일방적인 변호사들의 주장이어서 더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갠슬러가 1월 20일 이전에 사임하는 것이다. 새로운 책임자가 사기가 아닌 모든 암호화폐 사건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라면서 게리 갠슬러 사임과 다른 책임자 사건을 처리하는 수순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리플 사건 또는 판결이 내려진 모든 사건은 판결 금액인 1억 2,500만 달러에 합의가 된다. 코인베이스 및 기타 소송 중인 사건은 간단하게 기각이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의 이번 승리가 XRP의 이 타임라인 자체를 완전히 바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20년 12월 당시 이 플레어 네트워크의 에어드랍 소식으로 인해서 높게 올라가려는 준비를 하던 이 XRP의 제동을 건 것이 바로 SEC의 미등록 증권 소송이었습니다. 이 소송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작년이죠. 약식 판결을 통해 XRP의 높은 상승이 한 차례 왔고 그 후 이제 항소 및 다른 사건들로 조정이 온 상태로 현재 가격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그레이그 크립토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설 경우 XRP가 2.2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며 이제 쓸데없는 내용들은 다 뺐는데요. 이 XRP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유스 케이스 측면에서 여타의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사실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참 아쉬운 것은 가격일 뿐인데요. 이제 다가오는 12월 늦어도 1월 전에 게리 겐슬러가 사임할 가능성이 크고 현재 그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고 앞서 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을 하게 된다라면 친암호화폐 인사로 신크립토적인 인사가 발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SEC 관련하여서 이 블록체인 관련과 관련한 이 소송들은 빠르게 합의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XRP인데 그동안 눌려왔던 상승 모멘텀이 폭발적으로 분출하면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상승분을 충분히 볼 가능성이 농후하다,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현재 우리가 맞이한 2024, 2025 불장에서 XRP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탐의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오히려 2포인트 하락했네요. 76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럼에도 익스트리미 그리드 극단적인 탐욕 단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82,000달러를 돌파하려는 모습들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듯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장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개인 투자자들은 관심이 여전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투자자들도 현재 관심이 생긴 투자자들도 쉽사리 들어올 수가 없는 장이죠. 전고점 돌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포모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개미들과 함께 가면 안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가야 하는 거죠. 현재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방향 잘 잡아놨습니다. 지금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경제적 자유 충분히 이룰 수 있다. 계층 간의 사다리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